빛이 사라질 때 눈을 감지 마라. 눈을 뜨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작은 나라가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 오래된 것들이 붕괴한다. 2025년,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후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한 예언자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바바방가. 불가리아 출신의 맹인 예언자 바바방가는 생전에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일부는 놀랍게도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199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말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가 남긴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2025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바방가는 2025년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암시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 해를 균열의 해라고 표현했으며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류 전체의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시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2025년에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의 진화가 극에 달하며 인간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와도 놀라울 만큼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그녀는 특정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정보,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해 바바방가는 신중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라가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남겼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한국이나 대만 혹은 북한과 관련된 언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또한 기후와 관련된 강력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인간이 만든 대기가 하늘을 거스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 관련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녀의 예언은 상징과 암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날짜나 국가,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석가들과 연구자들은 이 상징 속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2025년이라는 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바방가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미래를 실제로 본 것일까? 아니면 놀라운 통찰력으로 먼 훗날에 세상을 예측한 것일까?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진실의 조각일까? 2025년, 그 중에서도 바바방가는 유독 4월이라는 특정한 달을 지목했습니다. 왜 하필 4월일까? 그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특정한 시점을 집어내며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암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그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인류가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바방가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 오래된 것들이 붕괴한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계절의 시작인 4월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4월은 자연의 리듬이 깨어나는 시기이자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학교, 기업, 정부 등 대부분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실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가 말한 붕괴는 단순한 시작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2025년 4월에 두 개의 충격이 동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시스템의 혼란, 두 번째는 자연의 예측 불가한 반격입니다. 먼저 사회 시스템의 혼란이라는 예언은 정치적 변화 혹은 경제적 충격의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들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갈등의 징후가 보이고 있고 한국 또한 외교적, 국내적 긴장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녀는 사람들이 믿어온 구조물이 무너진다 고 말했는데 이는 신뢰 기반 시스템,
즉 정치, 경제, 금융의 축이 흔들릴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바바방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노가 땅을 덮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이 문장을 대기오염, 기상이변 혹은 방사능과 관련된 재해로 풀이합니다. 2025년 4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와도 맞닿아 있죠. 또한 그녀는 4월이라는 시기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이 충격으로 인해 멈춰버리는 일종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 혹은 대규모 정전, 인터넷 마비 같은 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사건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검은 하늘과 침묵하는 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질병이 아닌 훨씬 더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동반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녀의 예언은 늘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달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전환점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4월은 많은 변화가 시작된 달입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4월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4.19 혁명, 세월호 참사, 남북 긴장 고조 등 그런 맥락에서 바바방가가 4월을 주목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그녀가 말한 4월의 충격이 한국과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작은 나라의 흔들림이 세계를 울릴 것이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 특히 한국의 상황과 연결되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전환, 경제적 위기 혹은 안보 관련 이슈가 4월에 터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바방가의 예언이 예전에도 몇 차례 실현된 적이 있었던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2025년 4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사라질 때 눈을 감지 마라. 눈을 뜨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 말은 두려움보다는 준비와 의식을 강조하는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바바방가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녀가 남긴 말 속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의 진동, 작은 땅이 거대한 파문을 만든다 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말들이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국내외 예언 해석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리고 바바방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땅을 주목했을까요? 먼저 바바방가는 동쪽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서쪽이 혼란에 빠질 때 동쪽의 땅에서 정신이 깨어난다 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예언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메시지를 한국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균형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주변 열강들의 충돌 지점이었고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바바방가는 작은 땅에 떨림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지진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해석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 기술, 외교, 안보, 문화의 교차점에 서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그녀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 할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표현은 많은 해석자들에게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하나였던 나라가 분단되었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려 할 때 그 전환의 순간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 작은 나라의 소리가 온 세계를 울릴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상징처럼 들리지만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더 이상 신기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류, 기술, 민주주의 모델, K 콘텐츠 등은 이미 전 세계에 확산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지만 강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바바 방가의 예언 속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지금의 한국과 매우 자연스럽게 겹쳐집니다. 또한 그녀는 동방의 작은 불꽃이 세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희망과 연결되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전쟁, 전염병 등으로 혼란한 세계에서 작은 나라가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일부 예언 해석자들은 그녀가 남긴 이중의 경계선 위에 선 땅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는 문장을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연결 짓습니다. 북한과 남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그 모든 긴장의 축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이 한국입니다. 만약 그녀의 예언이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경고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바 방가는 늘 위기의 순간에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즉, 한국은 위기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극복할 열쇠를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언급한 중요한 시기인 4월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한국은 여러 복합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모두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바 방가가 정말로 미래를 봤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들이 지금의 현실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지와 방심이 그것을 결정짓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바 방가가 남긴 예언의 세계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해, 그 중에서도 4월이라는 시기, 그녀가 남긴 단어들은 불안했고 때로는 날카로웠으며 지금 우리의 현실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열린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바바 방가의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예언을 접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모든 징후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기 위한 신호입니다. 크게는 사회 전체가,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먼저 우리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넘쳐나는 뉴스와 소문, 주장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이 진짜 의미 있는 경고인지 혹은 단순한 자극적인 상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바 방가는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인 투표나 소비 방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느냐가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바바 방가가 가장 강하게 경고했던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술과 편리함이 얼마만큼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지,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우리는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생태계에 대한 태도는 단지 환경운동가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개인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를 예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예언은 특정한 날짜를 지목하거나 정확한 사건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시기쯤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로 작용하고 방심한 사람에게 기회는 곧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바 방가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붙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의식, 성찰, 선택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경고 속에도 언제나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예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정치, 기후, 기술, 외교, 감정, 인간관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바 방가가 남긴 말처럼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바바 방가의 2025년 예언을 따라오며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지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위한 나침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끝은 없습니다. 단지 또 다른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